네, 비트코인 상승 추세 괜찮죠. 계속해서 거래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쪽 매물대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좁은 박스권으로 형성을 할 거라 보고 있고, 추가적인 이슈가 좀 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 대선 이후에 또 본격적인 흐름을 그때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워낙 확정적이라서 그 전에도 한 번 더 쏠 수 있고, 사실 해리스 쪽에서도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후원도 받고 있고, 그 후보도 친암호화폐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데, 유독 또 트럼프 때 반응이 좋으니까 일단은 호재로 보고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냥 무난한 눌림목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지금 비트코인 쇼텀 홀더들을 봤는데 이제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지표거든요. 근데 지금 손실이 좀 나는 구조예요. 나는 구조인데, 지금 여기 그 로스된 물량에서 그 총합을 이 빨간색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 가격이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빠진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된 투매 물량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사실 이전에를 봤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 정도만 돼도 추가적인, 사실 여기도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긴 폭락이라 볼 수 있겠지만,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확대해서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전에 하락했고 저점 깼고 저점을 깨다 보니까 요 그림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크게 빠졌던 건데, 과거에도 사실 이렇게 잘 가다가 한번 빠질 때도 이렇게 물량이 크게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래프의 하락, 비트코인 시세 하락 대비해서는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재 이 분석가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듯이 패닉 매도가 없다, 패닉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 무언가 긍정적으로 홀딩할 요인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건데요, 비트코인 에버리지 프로퍼빌리티예요. 수익성 지표입니다. 수익성 지표, 프로퍼빌리티. 자, 여기서 이제 수익성 지표가 200%까지 올라왔어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렇게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고점 시그널이지 않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 지표로 활용하시면 좋은데,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그 홀더들의 수익성 지표가 300% 정도 됐을 때, 평균 수익성 지표가 300% 정도 됐을 때, 근데 워낙 오랜 기간 홀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마이너스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신규 참여자들이 높아지고 손실이 나야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신규 참여자가 또 계속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300%까지 가려면은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고, 이제 200% 올라왔다라는 건 사실 과거에도 보시다시피 이 200% 기점으로 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세가 아주 상승 추세가 좋았을 시기가 많습니다. 한 번의 반등은 보였고, 한 번의 혹은 상승은 보였고, 1차 파동은 보였고, 그 이후에 2차 파동에서 더 빠른 상승률을 기록했던 게 바로 이제 200%를 돌파하던 시점이거든요. 이제 막 돌파한 거기 때문에 시세 보여주지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정리하거나 우리가 고점을 슬슬 어느 정도 분할 수익 실현해야 되는 시점은 일반 그 홀더들의 프로퍼빌리티 지표가 300%가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골드가 브렉스 레코드를 했죠.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2,700불 온스당 가격이 나오고 있고요. 이 골드의 가격은, 우리가 지금 화폐가 근본이제는 아니잖아요. 근본이제가 풀리면서 오히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화폐의 인플레이션을, 총통화량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골드라는 그릇이 그렇다라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부자들은 전부 다 골드도 사고 또 다른 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총통화량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골드의 가격은 무조건 총통화량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간다. 아무래도 과거에 근본이제를 쓰다가 지금 신용화폐로 옮겨왔기 때문에 화폐의 표시일 뿐이에요. 사실 골드가 가격이 폭등한다, 무슨 골드의 채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겠습니까? 아니면 급격하게 적어졌겠습니까? 아니면 골드가 갑자기 어떤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이게 화폐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고, 골드 만약에 골드 거래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골드 입장에선 그냥 1로 그냥 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화폐로 표시하니까 이 화폐를 담는 그릇, 이게 수치가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지 말고 화폐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우리가 항상 코인 투자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도 골드에 커플링을 되는 경우, 그리고 결국 주식도요, 골드랑 커플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지금 S&P 500도 그렇고요, 골드도 그렇고요,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컵앤핸들까지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S&P 500은 그 이후에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사상 최고치죠. 올타임 하이죠. 얘네도 올타임 하이고, 골드도 올타임 하이인데 과연 비트가 올타임 하이를 못 찍을까? 얘네들도 올타임 하이인데, 일단 S&P 500이 먼저 반응하는 이유, 시장에서는 골드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위험 자산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버블이 반영을 하든 뭐 폭락이 오든 시장에선 가장 먼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골드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 기준으로도 이제 골드는 이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보다 좀 늦게 반응이 오는 거죠. 그래서 S&P 500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고, 지금 차트상 기간으로 치면은 이제 그림 기간은 훨씬 더 골드가 길어요. 골드는 변동성이 S&P 500에 비하면 훨씬 더 적습니다. 이 기간으로 치면은 비트코인이랑 되게 비슷한 게 현재 S&P 500이에요. 그러면 지금 S&P 500은 줄라이부터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7월부터 폭발적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얘네는 이미 7월 전에 2024년 초부터 계속 올랐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비트코인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시세, S&P 500에 대한 시세를 동시에 반영됐을 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의 가격을 폭발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더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흡성대법이라고 해서 현재 비트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가 있기도 한데,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거래자들, 신규 유동성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상승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더리움의 사실 이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오픈 인터레스트가 높아지는 것처럼 현재 이더리움의 레버리지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더리움에 베팅하는 선물 거래가 늘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물 거래는 숏에도 베팅을 할 수 있고 롱에도 베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이 지표로서는 그냥 두 가지 다 늘어난다, 총합이니까 두 가지 다 늘어난다라고 이해했을 때 롱도 늘어나고 숏도 늘어나겠죠. 기본적인 펀더멘탈, 선물 펀더멘탈이 늘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최근에 이더리움은 비트보다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못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비트보다 많이 약한데, 그런 와중에도 선물 쪽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고 올타임 하이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찍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된다면 숏에 많이 모여있는 숏 물량, 물론 롱도 많지만 숏의 물량들이 롱으로 옮겨가거나 숏에 지금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해칭하기 위해서 현물을 사거나 이런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 물량이 확 올라가고 있는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만약에 이 가격만 조금만 올라간다면 이 선물들의 압박, 이 유동성을 이더리움의 상승에 베팅할 수 있게 이 선물들의 유동성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 폭발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됐든 어떤 자산이 됐든 선물 쪽에서 먼저 유동성이 움직이게 되면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미래를 먼저 베팅하는 거예요. 미래를 먼저 베팅하는 물량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확실히 그 다음에 가격이 따라오는 그런 구조를 보입니다. 선물이 이때는 현물에서는 박스권이었던 애들이 바닥권에서 미친듯이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를 맞이하니까 그 다음에 현물 상승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또 이 쌓여있던 선물의 물량들이 또 롱 쪽으로 스위칭이 됐을 거고 새롭게도 들어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하면서 레버리지가 더 폭등을 했던 시기가 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쌓인 선물이
하락할 때는 또 급격하게 꺾여야 되는데 이번에 급격하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더리움 펀더멘탈이 매우 건강하고 그럼에도 또 지금 새롭게 물량 쌓여가고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트리거가 돼서 이더리움이 만약 폭발하게 되면 사실 이더리움 지금 비트코인으로 그 환산했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인 부분도 맞아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그래서 이더리움 사실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런 가격들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정말 전반적으로 살리게 되면은 숏스케치 터지면 대박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면서 그럼 당연히 또 숏스케치가 후발적으로라도 터질 수 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립토컨트 올해 현물 ETF 덕에 기관의 1179개 기관이 비트코인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이제 비트코인 그 기관들이 있고요. 뭐 LLC가 일반 기업부터 LTD, INC가 주식회사들 뭐 싹 있습니다. 싹 있고 뭐 여기 뭐 보이는 애들은 이제 금융기관들도 있죠. 모건 스탠리 같은 데들,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일반 기업들 뭐 대부분은 사실 매니지먼트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룹 이런 것들도 대부분 자산 운용사들이에요. 자산 운용사. 일반 기업에 대한 그 수치들은 워낙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런 데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다 운용사로 보여지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기관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개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179개의 기관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이쪽 분야의 전문가, 기존의 기성자산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은 그런 기관에서도 이런 혁신하는 자산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는 뭐 비트코인을 혁신하는 자산이라고 부르기도 좀 이렇게 보면은 좀 과언, 좀 지난 말 같습니다. 기관의 현재 보유량이 ETF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저는 오히려 예상보다 기관의 보유량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ETF가 지금 현재 빨아들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지분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사실 기관의 참여가 여기서 20%대이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ETF가 그래도 기관의 물량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ETF에 지금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직 기관은 돈도 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도 쓰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ETF로 검증됐고 수익성도 검증됐는데 그럼 나중엔 본인들이 투자 안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적지 않은 수치지만 기관 보유량 ETF의 20% 사실 뭐 이렇게 운용사라고 해서 본인들이 ETF를 발행하는 발행사라고 해서 뭐 본인이 발행하는 걸 다 투자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한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기관의 참여가 1%밖에 안 됐다라는 거. 1170개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높지 않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큰 호재. 왜냐면 저변의 유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호재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눌림목 나오는 기간 어제 기간으로 봤을 때 이제 손율 ETF 기준으로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사실은 3억 달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 넘는 금액이 7거래일 연속으로 눌림목이고 상승이고 상관없이 하락이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들 판단 잘 하셔서 이 기회의 장 미리 잘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죠. 급등할 수 있는 히든코인들,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는 히든코인들 여러분들 매집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여러분들이 큰 업사이드를 보려면은 시총이 작아야 됩니다.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시총이 큰 애들은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뭐 지금 비트코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가격 올리겠다고 뭐 유동성 밀어 넣는다고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물량 들어왔을 때 시세가 올라가면 블랙록 고마워, 난 너네보다 단가 훨씬 쌀 때 매집할게, 나는 너네 고점에서 일단 난 매도해서 나중에 유동성 만들고 니네 좀 손절할 때 나도 들어올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애들, 그리고 참여자가 많은, 시총이 큰 애들은 이미 참여자가 많아요. 근데 시총이 작은 애들은 비교적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주목을 받았으면 이미 시총이 작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작은 애들에서 발굴을 해야지만이 이 코인은 진짜 조단위 시총이 잘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100억 원 시장에서 코인을 발굴했는데 1조를 간다, 그럼 이게 100배 가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이나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개당 단가가 낮으면 좋습니다. 현재 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우리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건 있어요. 물론 사토시 단위로 매수하면 되는데 뭔가 사람 심리가 주식에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1원 단위 미만 0.1원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막 0.003 뭐 이 정도까지만 내려가도 뭔가 이제 좀 깔끔하지 않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당 단가가 만약에 낮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0.001원짜리 코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1,000원을 주고 사면은 이거를 1,000개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부자가 된 것 같죠. 뭔가 부자가 된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심리적으로 물론 시총이 올라야 되는 거지만 0.001에서 0.002 가는 건 되게 쉬운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그리고 0.001에서 0.01이 가는 것도 사실 심리적으로 되게 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코인들이 액면 분할이라는 걸 하게 됐을 때 단가가 개당 단가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워지게 돼서 폭등을 하는 경우도 만듭니다. 이건 사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도 무상증자, 액면 분할 같은 걸 하게 되면 개당 단가가 낮아집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5분의 1로 막 줄이기도 했고, 요런 것들 하게 되면 금액이 계속해서 시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세력이 매집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세력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물론 이제 거래량을 측정해서 여러 가지 흔적들로 이런 거래량 지표들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이름 있는 네임들이 투자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얘네들은 단순하게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협업이라든지 사업성에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적으로 변곡점을 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급등을 만들면서도 큰 업사이드를 보면서도 리스크는 낮추는 로우 리스크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여러분들이 발굴하는 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굴을 도와드릴 거고, 여기 있는 번호로 히든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발굴한 코인들 보내드릴 거고요. 저는 문자 보냈는데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보내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못 받아서 그런지 뭔가 급해서 그런지 막 여러 번 보내세요. 한번 오타도 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에이시슨지라고 있어요. 안드레슨 호로위츠라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실리콘밸리에서 레전드 투자자입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가 공시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기 뭐 조금 더 큰 힌트 드리면 하나 가격이 2원, 3원, 지금 제가 원화로 수정을 해 놓은 거예요. 12원. 이런 코인들 2원짜리 코인이 100원 가면 얼마가 가는 거예요? 50배 가는 겁니다. 10원짜리 코인이 1000원 가게 되면 얼마 갑니까? 100배 가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갈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요거 시가총액 얼마예요? 지금 13억 밖에 안 돼요. 요건 얼마예요? 30억 밖에 안 돼요. 이런 애들 이게 30억 죄송합니다. 이게 137, 100만이니까 13억. 이게 130에다가 밀리언 100만을 곱하니까 요건 1억 3천, 요거는 30억 정도. 그러니까 사실 1억짜리 시가총액 코인은 정말 세력들이 맘먹고 한 3억 유동성 밀어넣으면 바로 3배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런 것도 30억짜리 코인들 꼭 30억어치 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5억을 밀어넣으면 이미 기술적으로 몇 %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유동성 속에서 호재 기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놓치는 미친 기회, 요렇게 해서 제가 분석 다 해드리고요. 요런 코인들 기반으로 엑시슨지 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나 삼성, IBM,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애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챗GPT, 오픈AI, 샘 알트먼 이런 애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실리콘밸리 레전드 투자자들의 공시를 제가 다 읽고 여러분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